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찍고 한 4주가 지난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것, 혹은 배웠던 것을 나누고 싶어요. 난 지난 15년 동안 그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안에 뭐가 더 좋아지고 또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제일 큰 것이 사람은 사람이다예요. 난 지금 이제 반백년 살았는데요. 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런 나름의 살아오면서 경험과 그다음에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쌓인 다져진 새겨진 어떤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사람을 encourage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그런 일들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이 있었나라는 것을 한 번씩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랄까요? 세상에는 우리 기준을 떠나서 어떤 법적인 잣대, 인간적인 윤리로 나쁜 사람이 되게 많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하다 보면 사람답게 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로 봐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나는 그럼 올바르게 살았느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때문에 용기를 얻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제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 혹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 자체로만 보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 아이는 저한테 크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사람다움이 무엇이냐? 존재 자체다 이거죠. 그 존재 자체가 네가 있어준 것만으로도 내가 너 때문에 아빠가 될 수 있었고 너 때문에 또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너 때문에 또한 자제력을 갖게 되었고 너 때문에 또한 더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너 때문에 내가 즐거웠고 너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그러니까 나의 자녀, 나의 자식, 새끼라는 그 하나만으로 저는 그 아이 자체가 되게 소중합니다. 뭘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혼자서 밥을 차릴 수가 없어요. 혼자서 빨래도 못해요. 혼자서 청소도 못해요. 요즘 제가 아이를 청소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기 돌리는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직도 잘 못해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줄 알고 꿈을 꾸고 그걸 향해서 도전하고 이런 거를 저희 아이는 아예 못해요. 그러면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사람인 거죠. 사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저희 아이는 누군가의 100%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구잖아요. 그 누군가는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되는 친구예요. 우리가
여러 월드비전이라든가 뭐 굿네이버라든가 뭐 여러 사회적 많은 단체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그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 그 다음에 전쟁 피난민들을 도와주려고 많이 해요.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저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 어떤 대륙에서 태어났던 태어난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와주면 돼요. 뭐 그것이 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갖춰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 아,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삶을 살진 않지만 최소한의 이만큼 필요 조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도와주는 거죠. 깨끗한 물, 그 병충해가 없고 뭐 이런 거. 걷질 못하면 도와줄 수 있는 윌체어가 필요한 거고, 앞을 못 보면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도움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 그 사람 자체를 도와주자라는 거를 저희 아이한테 배워요. 저희 아이랑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의사소통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미니멀하게 아주 조그만 소통이라도 사람으로서 대하고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저도 뭐 많은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나한테 버거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 이 사람 참 힘들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순전히 내 기준인 거잖아요. 반대로 보면 상대편의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싫어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 자체 나한테 필요 없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사람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아이는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아빠, 난 아무것도 못해. 아빠의 도움이 있어야 돼. 운전도 못해. 이제 사실 저희 큰애는 17살이 넘어서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곧인데, 그러니까 밥도 스스로 못 차려 먹어, 빨래도 못 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되어진 거는 자기가 뭐 옷을 갈아입거나 밥을 먹거나 할 수 있지만 아이의 지능적, 인지적 그런 장애들을 통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사람 자체로 존중하고 도와주고 서포트 할 수 있는, 이 아이한테 어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줌으로써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한 걸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크게 배운 거는 인내고 슬로우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제 삶도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먹기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미국에 오기 전에는 참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넉넉지 않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먹기 살기 위해서 이래서 패스트 페이스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또 미국 와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이제 정착한 게 한 가지 잡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그리고 팬데믹 전에 리타이어를 했고요. 그 리타이어 하면서 이제 풀타임으로 우리 아이를 보면서 스트러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패스트 페이스로 살 때는 이게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 돼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빨리 한다고 해서 막 준다고 해서 아이가 하질 않아요. 아이가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받을 때, 그리고 할 때, 그리고 가끔 텐트럼, 레페리브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상동 행동이 나오면 15분에서 20분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아이가 어떤 무슨 크래프트, 공작이든지 글쓰기든지 하다가 뭐가 머리에 스파크 같은 게 팍 이는지 그러면 갑자기 점프하고 손을 팍 이렇게 플래핑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 20분을 스트러글 해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따져보면 ABA를 3시간에서 4시간 하는데 아이가 플래핑하고 쉬는 시간까지 따지면 최소 1시간 반은 그 3, 4시간 중에 50에서 40% 정도는 그냥 아이의 상동 행동 시간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주지시키고 근데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 미국에 살면서 모든 시스템이 슬로우하고 그런 것도 배웠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라이프가 슬로우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집착하고 쫓아가야 되나? 그거는 글쎄 필요한 거긴 한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fast pace라든가 이런 게 doesn't apply, 적용이 안 돼.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강아지 기를 때 강아지한테 뭐 심한 걸 시키진 않아요. 그 아이들이 말 잘 들었을 때 사탕을 주고 그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지. 그런 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강아지 펫 기르신 분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자체로만 보고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간혹 생길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인내력, 자제력을 아마 저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많죠. 화날 일이 많은데 평안한 상태라면,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고 패스트 페이스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화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저희 아이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아빠, 나같이 못하는 애도 있어. 슬로우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시킨다고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게 나야. 라고 저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아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저희 큰애한테도 푸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버리지 못한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삶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음을 아직 못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더 고쳐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반백년 살아오면서 저도 사실 기억하는 거는 maybe 45년 정도는 기억하겠죠. 5살 이전의 기억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제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유치원, 유치원도 굉장히 이제 피스만 남아 있습니다. 유치원의 기억이. 근데 초등학교 기억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있었던 건 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행사에서 그 동안 빅 이벤트,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그 다음 대학교, 그 다음 미국 생활, 그 다음에 미국 생활이 제가 성인이 돼서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또 무방하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의 그에서 나에게 주었던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슬로우 페이스에 대한 그 라이프를 인조이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실 저희 아이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호흡하고 뒹굴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참 저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 올해도 사실 거의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제 아이가 2-3살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20살 넘은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아이로 해서 온전히 했지만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무언가를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아이를 더 이해하고 그러는 것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